퇴마록은 제 또래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소설이 원작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중적인 성공을 기록한 인터넷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퇴마록 이후로 주목을 받았던 인터넷 소설이 규현희 작가의 작품이라 비교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규현희 작가의 소설과 달리 이우혁 작가의 퇴마록은 자타공인 상당한 완성도를 자랑해서 1998년에 제작됐던 영화에도 기대가 컸지만 결과는 재앙에 가까워 원작자조차도 싫어하는 걸로 합니다. 그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흘러 이우혁 작가가 직접 참여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한 끝에 퇴마록이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좋아 근래 들어 오컬트 영화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귀멸의 칼날이나 주술회전과도 공통점이 있어서 퇴마록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커졌습니다. 덕분에 퇴마록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저처럼 원작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호기심을 가질 법한 이 애니메이션은 지금 당장의 만족 이상으로 향후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순전히 원작을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비록 이 작품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속편에 대한 기대만큼은 누구보다 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퇴마록이라는 제목을 보시고 여타 오컬트 영화를 자연스레 떠올리시고 보신다면 당황스러우실지도 모릅니다. 그럴만도 한 게 이 애니메이션은 캐릭터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인공인 박신부는 풍채가 남다릅니다. 보통 오컬트 장르에 등장하는 신부는 반듯하고 정갈한 외견인데 반해 퇴마록의 박신부는 전직 레슬러라고 오해해도 이상할 게 없는 엄청난 거구입니다. 실제로 밖에서 부딪히기라도 하면 4번의 쫄고도 남을 정도로 덩치가 큰데다가 수염까지 덥수룩하게 길러서 우리가 아는 신부와는 거리가 꽤 먼 캐릭터입니다. 박신부와 짝을 이루는 현암은 더합니다. 얘는 아예 신부도 아니거니와 마치 무협소설의 주인공처럼 내공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공을 익힌 자입니다. 심지어 혈돈이 주화인만이 하는 무협소설에서나 듣던 용어도 나와서 퇴마록이 원래 이런 소설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박신부의 친구인 장호법과 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해독밀교라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신분으로 여러가지 수행을 하는 동시에 역시 무협소설에서 볼 수 있는 술법을 부리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준우라는 어린아이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독밀교의 교주가 이 비범한 아이를 이용해 세상을 집어삼킬 만한 악의 힘을 얻으려고 하자 모두가 힘을 합해 막으려고 한다는 게 퇴마록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뭐 이 정도만 들으셔도 퇴마록은 서양의 오컬트는 물론이고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영화들과도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 애니메이션에 이름 붙인 장르가 바로 오컬트 무협 판타지입니다. 보통의 오컬트 장르는 종교에 기반한 기도나 주술로 악에 맞서 싸우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검은 수녀들도 무속신앙을 끌어들였지만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선량한 자를 악으로부터 구해냈죠. 반면에 퇴마록은 정신적인 에너지에 물리적인 힘을 더해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창조합니다. 엑소시스트와 오맨이 귀멸의 칼날과 주술회전을 만났다고 하면 적당한 비유일까요? 사실 전 퇴마록이 이런 장르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바람에 도입부에서 박신부가 아스타로트와 싸우는 장면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제가 아는 오컬트 장르에서 그렇게 거대한 악의 실체가 등장한 것도 처음이고, 그 악과 신부가 물리적으로 치고받는 싸움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퇴마록은 제가 알고 있던 오컬트 장르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으나, 곧이어 현암이 나타나 무공과 혈까지 들먹이는 걸 보고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고편이라도 먼저 보고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무작정 본편을 봤더니 숨 쉴 틈도 없이 새로운 것을 수용해야 하니까 솔직히 따라가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거부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게 더 나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실사는 현실감과의 결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허무맹랑한 영화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퇴마록은 자유도가 훨씬 높아서 각종 캐릭터의 구현에 있어서도 실사에 비해 유리한 지점을 차지합니다. 아스타로트 같은 괴물을 실사로 구현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 주장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진 저도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퇴마록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데는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작화도 뛰어나고 연출도 좋아서 단지 제가 몰랐던 조합의 장르를 접한 것으로 인한 당황스러움이었을 뿐, 오히려 전반부를 지나면서는 과장을 약간 보태 전에 본 적 없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으로 인한 감탄과 찬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국뽕까지 보태면 바로 주모한테 한 잔 부탁하는 거죠.
작화의 경우는 한간에서 자주 비교하는 아케인과 확실히 닮긴 닮았습니다. 선이 굵고 터치가 거칠어 고전 회화를 연상시킨다는 것에서 그렇긴 하지만 작년에 개봉했던 와일드 로봇도 비슷한 화풍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현재의 트렌드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설사 아니더라도 문제 삼을 일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명백한 차이도 있어서 퇴마록은 작품의 성격 때문인지 명암의 사용이 한결 두드러집니다. 박신부를 비롯한 캐릭터는 말할 것도 없고 배경의 묘사에서도 어두운 톤을 적극적으로 드리워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대비시킨다는 게 이 애니메이션의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굳이 걸고 넘어지자면 아케인과의 유사성이 엿보인다는 거지 전반적인 작화의 완성도는 아주 좋습니다. 막말로 손익분기점이 고작 100만인 국산 애니메이션에서 이 정도의 작화가 나온 건 기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거슬렸던 게 있다면 진짜 제작비가 부족했던 탓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프레임의 수가 적어서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뚝뚝 끊어지곤 합니다. 여러 인물의 동작에서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전 좀 거슬렸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작화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아깝지 않은 것과 다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작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퇴마록을 보며 장르의 생경함에 놀랐던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쪽이야말로 제가 퇴마록을 즐기는 과정에 큰 걸림돌이 됐는데 제가 원작을 읽지 않아 생긴 오해일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이 애니메이션은 1시간 3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상영 시간을 가졌음에도 속도감 있는 전개를 최우선으로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는 시리즈가 됐든 단편이 됐든 간에 캐릭터와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기 마련입니다. 소위 말하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안에 캐릭터와 세계관도 포함시켜 관객들이 서서히 몰입과 이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반해 참 아쉽게도 퇴마록은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합니다. 박신부는 이미 교단에서 퇴출됐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악을 뒤쫓고 현암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무리하면서까지 무공을 익히며 장호범은 해동일교라는 기이한 종교에 유의한 상태지만 관객들은 각각의 연유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모종의 사연이 있어 보이는 캐릭터들을 다짜고짜 현재의 위치에서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심하게는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지경입니다. 플래시백으로 약간의 전사를 보여주긴 하나 극단적으로 추격한 게 전부고 이마저도 틈틈이 삽입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거나 산만해진다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퇴마록은 상영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걸 고려해 저처럼 원작을 모르는 관객들이 여러 캐릭터에게 이입하고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배려해주는 것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마치 슈퍼히어로 영화가 더는 기원을 다루지 않는 것처럼 퇴마록도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현암이 등장하는 파트는 너무 갑작스러워 당혹감을 넘어 이질감까지 안겨줍니다. 방금 극단적으로 추격했다고 말씀드린 전사도 저마다의 동기부여와 결말의 한 장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도만 남겨둔 게 고작이라 더 깊은 몰입과 이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어질 속편을 통해 차차 풀어낼 요량일 수도 있지만 1편의 역할을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매력적인 캐릭터로 관객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속편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퇴마록은 각 캐릭터 사이의 연관성을 은근슬쩍 끊임없이 전하면서도 정작 그 실체는 보여주지 않아 관객은 스스로 추측하고 짐작하는 것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역인 교주조차도 그런 캐릭터 중 하나라 얼마든지 관객을 더 매료시킬 수 있었던 악의 힘에 대한 집착이 다소 평면적인 묘사에서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원작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불만 내지는 아쉬움일 수도 있으니 정반대로 누군가로부터는 군더더기 없는 전개를 위해 불가피한 작업이었다는 칭찬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언제나처럼 주관적인 감상에서 나오는 지적이라는 걸 두루 참작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퇴마록의 성공을 기원하고 만약 성공한다고 해서 이견을 가질 만큼의 흠결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도리어 아동용이 아닌 성인용 애니메이션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준 건 틀림없어 자그마치 100억 이상을 들이고도 실패했던 원더풀 데이지의 악몽을 부디 잊게 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원더풀 데이지도 개봉 당시에 작화로 극찬을 받으면서도 각본에 대해서는 비판이 컸습니다. 퇴마록만큼이나 상영시간이 짧다는 것도 같은데 원더풀 데이지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를 과감하게 융화시키되 여러 개의 색깔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잘 섞여 또 다른 정체성을 내놓은 작품이란 것에서 퇴마록은 분명히 자신만의 가치를 가집니다.
뭐랄까, 예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르와 세계관이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진 것 같아서 속편이 더 기대되는 데다가 직접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떡밥도 남겨져 더더욱 속편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록은 특이하게 한글 자막을 모조리 넣은 것도 돋보입니다. 한국 영화의 대사를 잘 들을 수 없어 논란이 잦다는 걸 의식한 건지 여러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흥행을 의식해 연예인의 더빙을 이용했던 것과 달리 테마록은 전문 성우진을 기용해 작품의 퀄리티를 높여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비교적 덜어낼 수 있었을 텐데도 한글 자막을 넣었습니다. 이게 참 용기 있는 결정인 것 같아 박수도 보내지만 생소한 용어가 많아 관객이 귀로는 놓칠 수 있는 걸 자막으로 캐치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가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린 관객일수록 더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부디 속편이 제작될 수 있을 정도의 관객만이라도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